잘 헤어지는 법. 유혹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이별의 이야기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에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던 남자가 있다. 변심을 인정하지 못해 원망했다가 종국에는 감사하단 말을 전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곁에 있지 않아줘서, 우리의 관계에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침대 밑에서 다른 여자의 마스카라 통을 발견해서 헤어진 남자도 있다. 당장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만 억지로 이어갔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혼란했던 마음이 정리되었고 명백히 헤어질 것을 선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가 밉지 않았다. 이별을 진즉 말하지 못했던 건 둘 다 관계에 비겁해서였다. 미련으로 어영부영 머물러 있었을 뿐 이미 끝난 연애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별의 남자들은 앞선 글에 등장했던 멋진 연인들이기도 하다. 연애를 잘하는 법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 일반론적인 대답을 내놓기는 힘들지만 몇 가지는 꼽을 수 있다. 불편한 소통을 잘하는 것과 쉽게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잘 헤어지는 것이다. 편안한 소통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행운은 매번 찾아오지 않는다. 동료의 사람들 속에서도 언급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것에 침묵하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투사적 동일시에 의존하여 장래의 파트너에게 매혹되는 낭만적 사랑을 넘어 합리적 사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두 사람의 다름을 인정한 위에서 사랑을 공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해가는 사랑이다. 합리적 사랑은 특별한 사람의 발견보다는 특별한 관계의 중요성을 더 부각한다. 그 이상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관계를 지탱해주는 것은 관계를 지속할 만큼 혜택을 누린다는 쌍방 당사자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 바꿔 말하면 관계 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방식의 매듭짓기가 필요하다. 이별을 마주하는 일은 관계를 시작하는 일보다 몇 배의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가장 불편한 소통 중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잘 헤어지는 사람은 잘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차다. 누군가는 헤어진 다음 서로에게 담담할 수 있음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헤어질 때 고통의 한계치를 경험하고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상처투성이 폐잔병처럼 여생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실연의 트라우마는 전쟁의 상처만큼 강렬할 수 있다는 심리학적 보고도 있다. 그러나 연인 관계는 억지로 호송되어 전쟁을 치른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사정과는 다른 서사를 쓸 수 있다. 마땅히 애도의 단계는 필요하다. 놓아주는 것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놓아주기와 함께 애도가 이루어질 때 의외로 평온한 비탄을 맞이하기도 한다. 슬픔이 반드시 존재를 무너뜨릴 만큼의 고통이 될 필요는 없다. 둘만의 관계에 함몰되어 잊었던 자신을 되살펴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한 발자국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수많은 연애 관련 서적은 자기계발서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유혹의 방법론을 깔끔하게 제시한다. 남자들은 여자와의 적절한 대화법을 권유받는다. 여자들은 동굴이 필요한 수컷을 이해하라는 조언을 얻는다. 이제는 연애담론의 고전이 되어버린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처럼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외계인인 존재라는 설정은 이성관계를 이해하는 기본처럼 통용된다. 남성과 여성은 애초에 다르게 태어났고 성적 차이에 따른 고정관념을 인정하는 편이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편리하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불편한 소통에 직면하기보다는 애초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고 도처에서 속삭인다. 여기서 다름의 인정은 타자성의 존중이라기보다는 때일은 포기처럼 보인다. 넘쳐나는 조언 속에서 사랑의 문제는 개인의 영역으로 한정된다. 사회제도와 구조를 통해 떠안게 된 문제조차 개인의 책임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신혼 첫날 밤에야 처음 얼굴을 마주하고 대가족의 틀과 사회 관습, 전통에 지배받았던 그와 그녀들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았을까? 옛날 옛적 농경사회에서도 지금처럼 사랑과 연애에 관한 담론이 범람했을까? 우리의 연애 고민은 현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나와 너 사이만의 문제일까? 자본주의와 핵가족 제도 속 근대화된 자아는 그간 전통과 관습에 의해 결정되었던 것을 이제는 개인의 선택으로 떠맡아야 한다. 자신이 가진 것, 일련의 선택들이 자아를 규정한다. 나는 내 선택의 총합이고 선택의 책임은 내 몫이 된다.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 필요한 인생이다. 연애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선택받을 만한 사람일까? 저 사람은 내 선택에 마땅한 존재일까? 잠자리는 언제쯤 갖는 것이 좋을까? 좀 더 진지한 사이로 발전시켜야 할까? 헤어지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물어볼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자기계발 서류의 연애 서적이 시장성을 갖는 이유다. 가정과 학교의 틀 안에서 별탈 없이 잘 자란 아이들에게 연애의 시간은 비로소 어른의 과제에 직면하는 시간이 된다. 부모나 선생에게 묻고 답을 구하기에는 은밀하다고 여겨지는 각자의 공간, 나아가 선택해야 할 것으로 가득 찬 영역을 품게 된다. 그렇지만 아이가 연애와 함께 성장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오히려 연애라는 친밀함의 공간을 아이의 시간을 연장 혹은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로 오해하는 이들이 많다. 두 아이가 만나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연애는 상대방에게 일방적 구원을 구걸하는 관계로 맴돌 위험이 크다. 관계의 파탄 또는 자기 파멸로 마무리되기 쉽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뜨겁고 열렬하고 치명적이어서 이후에 회복이 힘든 사랑의 실체는 아닌가. 우리는 어쩌면 질문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른다. 선택의 특별함을 묻는 것에서 실천의 특별함을 묻는 것으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구원할 특별한 상대를 선택했는가 질문하는 대신 서로 다른 개인이 만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한다. 질문은 자기 성찰은 물론 관계의 성찰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앤서니 기든스는 친밀성은 타자에게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성을 활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타자에 대한 개방은 역설적으로 개인적 경계를 요구한다. 각기 다른 개인을 대할 때 적절한 방법론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다른 타자의 경계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마침내 합류의 지점을 찾아내는 감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대화의 끝마다 진짜? 정말? 등으로 반응하고 상대의 끝말을 반복해주는 간편한 대화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소통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반응의 연속이 아니라 응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나와 당신으로 이루어진 공간만을 향한 것일 수는 없다. 개인 생활의 영역은 사회와 제도 변화에 의해 재질서화되며 그 역으로 친밀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사회를 뒤바꾸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 남자에게서 도무지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고백을 들었다.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앞에 있는데 무료하다 못해 소통마저 불편해진 일상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여자에게 첫눈에 반해 상상 이상의 사랑을 쏟아붓고 결혼에 도달한 사람이었다. 그토록 특별했던 그녀가 이제는 지루해졌고 그 사랑을 앞에 두고 회의하는 자기 자신을 힘들어했다. 그에게 대답했다. 사랑은 자꾸만 소통하고 갱신하는 행위라고. 한때의 열렬함에 머물 수 없는 일이라고. 당신 앞에 있는 그녀도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므로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사랑해야 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를 돌려보내며 덧붙였다. 그러니까 사랑을 믿어도 돼요. 새로운 상대를 만나듯 다시 발견하고 관계를 갱신해야만 해요. 이전의 그녀는 물론 과거의 자신과도 잘 헤어지고 새롭게 만나서 사랑하는 일이기도 해요.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시도해보세요. 드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더 가슴 뛰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딘가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딘가를 바로 이 자리에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다름의 불편함을 인정하되 마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통과 응답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다. 때로 이별은 필수적이다. 관계에서도 이별과 재결합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갱신의 행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킨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는 인간의 삶뿐 아니라 사회를 이끌어가는 질문이 되어야 한다.